환영합니다. 인포넘입니다. 오늘은 Honor Magic 8 Pro에서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의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초기화를 하면 당연히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점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유지하고 싶은 모든 데이터를 반드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모든 방법이 실제 백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방법은 단순히 데이터 이동과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기기 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백업 및 복원입니다. 먼저 백업 및 복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글 사용해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구글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구글이 백업하는 방식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백업을 하긴 하지만 그 방식이 구글에도 이익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있다면 구글은 여러분의 서드파티 앱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의 전용 스토어를 우회한 것이고 그 스토어가 구글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경우에는 진짜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기기를 백업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새 휴대폰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그 서드파티 앱에는 전혀 손도 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좋아,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게 아니니까 네가 직접 알아서 옮겨라 라는 식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자,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진 라이브러리가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초과한다면 행운을 빕니다. 직접 옮기셔야 해요. 여러분이 추가 저장 공간을 구매하지 않는 한 구글은 이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백업으로서는 좀 무의미해진 거 아닌가요? 구글이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제 기억에 2기가바이트로 제한된다면 말이죠. 정말 끝내주네요. 예를 들어 백업되는 다른 것들은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실제로 백업되지 않습니다. 백업되는 것은 이 계정, 즉 바로 이 구글 계정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다는 정보뿐입니다. 기기를 복원할 때는 이 정보가 새 기기로 전송되고 기본적으로 그 새 기기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겠죠? 이 휴대폰은 백업될 때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라고 지시하고 휴대폰이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와서 먼저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백업해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건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이 모든 옵션 중에서 아마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Honor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으로 들어가서 동의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허용하면 됩니다. 이 앱은 많은 접근 권한을 요구할 텐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앱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 백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SD카드나 USB 스틱 같은 것을 꽂거나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외장 저장소에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것의 물리적 백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앱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수익화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기 백업 옵션만 제공할 뿐입니다. 네 번째, 구글은 몰랐던 것 같네요. 그게 한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은 저희 슈트에서 제공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케이블을 잡아서 PC에 연결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백업이 컴퓨터에 생성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이 휴대폰에서 이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로 차지하고 있는 저장 공간만큼 백업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GB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백업을 위해서는 최소 128GB의 SD카드가 필요합니다. 또는 컴퓨터에 100GB의 여유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면서 기기 복제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백업을 만드는 대신 데이터를 폴더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할 수 있는 폴더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바로 새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컴퓨터나 SD카드로의 이전 옵션만큼만 작동합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브랜드의 기기, 즉 언얼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언얼 기기에만 제한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이 방법에 의존하기 전에 복원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새 기기가 언어가 아니라면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옵션, 즉 디바이스 클론은 확실히 언어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대안으로 이 휴대폰에서 상대방 휴대폰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폰을 들고 있다면 삼성 기기들은 스마트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새 휴대폰 삼성이고 이게 이전 휴대폰이라면 디바이스 클론을 사용하는 대신 이 기기에 스마트 스위치를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휴대폰을 서로 연결해서 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 기기 사이에 생성되는 핫스팟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그 앱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메시지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기기들은 이런 기능의 자체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허너는 디바이스 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보, 리얼미, 원플러스, 어퍼는 클론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가 있고 한번 볼까요? 다른 기기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아마 새 기기의 홈 화면에서 그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같은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그러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방법이 백업을 만드는 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백업 및 초기화, 죄송합니다. 백업 및 복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초기화를 선택해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선택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삭제될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여기에는 구글 계정도 삭제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건 단지 이 기기에서 로그아웃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구글 계정은 여전히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다른 건 더 없는 것일까요? 없어요. 휴대전화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확인해 주세요. 저는 패턴이 있어서 그려볼게요. 확인 절차가 끝나면 여기서 백업 옵션이 나옵니다. 다만 언어 방식으로만 백업이 가능해 약간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라 지금은 이 옵션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 이제 기기 초기화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전체 초기화와 설정 초기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ESIM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SIM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만약 사용한다면 신경 써야 해요. 이 기기를 초기화한 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판매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판매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가운데 옵션인 초기화를 선택하면 eSIM이 제거됩니다. 다시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쨌든 ESIM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저는 가운데 옵션을 선택할 거고 이제 기기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대략 2분 정도, 길어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완료되면 설정 화면이 나타날 거고 그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카드가 꽂혀 있어서 심카드 팝업이 뜨고 있는데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임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심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이 핀이 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됐네요. 이제 초기화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